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서울교당은 전체적으로 교화 그 방향의 그 메시지가 때가 왔다. 공부할 때, 교화할 때, 실천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화에서도 올해 그 교화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제 이 교화 주제에 맞춰서 전체 어린이부터 일반까지는 통일된 이 교화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먼저 서울교당에서는 이제 교화가 청소년 교화, 대학생 교화, 청년 교화, 국방부 교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이제 그 구분된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대면 교화. 그리고 이제 교화 마인드는 사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마음을 챙겨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교당은 작년에 이제 저하고 교감님만 이렇게 2명이서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교감님은 성타원 최신경 교감님이시고 저희는 지구교당이어서 이제 지구장님 모시고 이제 지냈는데 저희 교감님께서는 굉장히 이 교화에 대한 염려불망 완전 대정성이신 분이어가지고 굉장히 창의력과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한열정 잘 아시죠? 갓 교우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서울교당에서 제가 이제 숨은 실세로 제 손을 거쳐가지 않는 일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세 분의 교우님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교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만 1년 동안 지냈습니다. 이제 먼저 청소년 교화는 이제 어린이 학생 교화를 말하는데요. 사실 서울교당은 제가 왔을 때 어린이 학생이 많은 숫자가 있지 않았어요. 이제 그 자료상 데이터상은 많이 있지만 학생은 3명, 그리고 어린이는 이제 4명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예 어린이들이 교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여기 나와 있는 맨 왼쪽에 있는 2 자매인데 이 자매들만 끝까지 처음부터 올 출석을 한 어린이에요. 여기는 3대가 같이 교당에 다니는 집안이죠. 그래서 항상 같이 오는데 이제 제가 이 청소년 교화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앞서 교우님께서 이야기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주로 참조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서울교구에 와서 청소년 교화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청소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만은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 코로나라는 변수였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청년이나 그래도 어른들은 감수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걸 거의 개척 수준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늘 많이 있었는데 이 서울교구 청교육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우정화 교무님을 선두로 해가지고 청교육에 있는 교무님들이 이 비대면 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규훈련을 이번에 작년에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훈련 때 이런 피드백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언택트 버페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교구에서 이제 총교협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합력을 해가지고 이 교구에서는 어찌됐든 교화 현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있을 때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1년차 와서 경험이 부족하고 다 새롭게 적응하면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거의 2분이 사는 교당들이잖아요. 거의 다. 이제 강남교당 사실 많이 있지만은 거의 2분이서 살면서 이 청소년 교화만 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구의 힘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구하고 또 청소년국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교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청을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충분히 응당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최대한 다 활용해가지고 할
있도록 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제 작년에 정단 청소년부에서 정다운 친구 녹음을 했었는데 그때 녹음도 다 그 부모님이랑 연락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녹음도 하고 이제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사실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그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도 숫자가 적고 청년들 숫자가 좀 있지만 이 숫자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맡아야 되는 교화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학생, 청년, 대학생을 맡고 또 거기서 일반 보조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막 매번 거기에 맞는 새로운 곳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한 일이고 이제 서울교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교무님들이 자주 바뀌던 시기였어가지고 이 그 교도님들이 굉장히 교무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이 어떻게 하면 어린이, 학생, 청년, 일반 이 교화의 그 층이 어떻게 하나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그래서 이게 교무의 역량으로만 너무 교화가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교도님들이 자체적인 운영될 수 있는 교화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교화에서 어떤 교리 실천 대회를 한다, 법의 훈련을 한다, 교도 정기 훈련을 한다 그러면은 주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에 그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에 어린이, 학생, 청년까지 다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법의 훈련도 어린이부터 또 법의 훈련을 다 받아요. 어린이부터 어린이, 학생, 청년도 다 법의 훈련을 받고 교리 실천 대회 한다. 어린이부터 같이 강연 실천 이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교화 교당에서 이루어지는 교화 행사나 프로그램에 어린이부터 일반까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시너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학생은 저희 교당은 그 교우회를 맡고 있는데 하나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우회를 맡고 있어서 원숙회 활동을 하는데 근데 제가 왔을 때에는 원숙회 회장 혼자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졸업을 하고 혼자 있었는데 이 대학생 교화할 때 교우회 교화를 할 때에는 이 연초 신입생들 홍보 모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동아리들 부스가 다 나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모집을 하고 기본적으로 15명 이상이 등록이 돼야 동아리 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그것 자체를 아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1학기부터 아예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동아리방을 한번 청소를 하러 갔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동아리방 자체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장하고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준비를 한 게 랜선 2030 청춘 마음공간소라는 것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회차로 비대면 완전 그냥 랜선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인 건데 우리 그 줌 화상 채팅 그거 있잖아요. 줌으로 해가지고 완전 그 회화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원숙회라는 이 동아리의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교화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요즘 일반 사람들도 종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갈수록 이 탈종교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일반 대학생들이 그것도 이제 1학년 와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많은데 어떻게 그 중에서도 종교 동아리를 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교화할 것인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 같아도 그렇게 잘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원숙회 회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벗어나자. 그래서 2030 일반 사람들도 같이 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장을 만들자,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 7회차의 프로그램 청춘 마음공간소를 진행해서 제가 7회차는 이름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뭐 마음 컨디션, 인생 멘토, 부캐 제작소, 뭐 끄적 글적, 뭐 이렇게 막 니삼 내삼 세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교리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회화 주제를 기본적으로 두고 이게 교무님부터 해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회화 중심으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 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막 숫자가 막 10명, 20명은 아니었어도 정말 코로나 시기에 대학생들도 굉장히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좀 우울하고 막막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만큼은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이 최근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화두랄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분별 없이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안과 위로를 받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이 부분이 갈수록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평을 많이 해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교환은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서울교당도 청년회가 굉장히 고령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제 이제 그 나이가 있는 분이 저랑 20살 차이 나는 청년이야 왜? 그래가지고 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기본 생각하는 청년이 아닌 거예요 거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세 단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교화단은 대부분 다 조직이 되니까 세 단이 있었는데 이 단이 다 밥하기 위한 준비단인 거예요. 교화단의 그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보고 첫 번째 법회, 두 번째 법회 보고 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교화단은 물론 밥 준비할 수 있는 단일 수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왜 교화단을 내놓으셨을까요?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제가 법회가 가지는 의미와 공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화단에 대한 한번 그 대종사님께서 왜 교화단을 만드셨겠는지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단장 중앙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매월 월초 토요일 딱 고정 시간 픽스되어 있는 일정인데 매월 월초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단장 중앙 훈련을 한다. 회장단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단장 중앙 훈련할 때 교화단이란 무엇인가, 교화단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임원진들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법타운인 점점 마음 공부길 책으로 같이 서로 봉독하고 잠깐 연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문답하고 회화하고 이런 식으로 2시간씩 했는데 이제 저희가 빠짐없이 이 단장중앙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장중앙 훈련을 12월 달에 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2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년 동안 꾸준히 하고 나니까 이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닌 거예요. 청년들의 분위기와 기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과 기운이 처음과 달라진 거 혹시 느끼시나요? 못 느낀다고 그래도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청년들이 그 공부를 하면은 질문을 하고 회화를 하는 그 질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우리가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승부를 보려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대종사님의 인격과 정신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단장중앙 훈련하면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법의 향상, 작년에 우리 법의 향상 점검하는 해였잖아요. 청년들도 다 같이 법의 향상 점검을 하고 이제 저는 청년 법회에서 가장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법회 형태인데 우리가 기존까지 법회는 사실 제가 이제 인수 받은 자료나 이런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은 거의 일방적인 소통의 법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회를 시작하면은 교무님 설교하고 끝나고 근데 뭐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잖아요. 법회 형태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쉽다. 그러니까 일반 법회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 쳐도 청년들은 숫자가 10명에서 15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매번 법회 때 제가 형식을 바꿨어요. 모든 법회 제가 설교하고 나면은 반드시 회화를 넣었어요. 회화를 넣어서 제가 설교한 주제에 대해서 회화 주제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 같이 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꼭 그 법회 시간에는 회화하고 문답 시간을 아예 식순에 넣어가지고 법회를 진행을 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말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할수록 매 법회 때마다 회화를 하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질문하며 이야기하고 감상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오고 가는 거예요. 쉴 틈이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성, 스페셜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마음을 확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법회의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이 청년들한테는 어떤 시간이 되게 해야 되겠는지를 계속해서 저도 마음에 품고 연마하고 청년들과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법회의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서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새롭게 시도한 법회 형태가 저희는 연말에 이제 청년들하고 원기 106년도 교화계획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해서 106년도 청년 교화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 이제 올해 연초 첫 번째 단장성화 훈련 때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지금 이제 1년 동안 회화하고 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청년들이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법회를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와서 이번부터는 새롭게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법회의 본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한 1월부터 12월까지를 4달씩 나눠서 3학 훈련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정신수양, 5월부터 8월까지는 사리연구, 나머지는 작업치세 이렇게 훈련 과목을 크게 정해놓고 한 달이 1월은 연불의 달, 2월은 자선의 달 이렇게 해서 법회 시간 딱 30분은 교무님하고 직접 훈련 실습을 하는 거예요. 연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한 10분, 20분 동안 오롯하게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왜냐면 법회 와서 입점하더라도 5분이 긴 거예요. 5분 하면 입점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너무 이 교법에 대한 이게 경험과 실습과 체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살려야 되겠다 해서 30분 동안은 교무님하고 체험하고 실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저도 투자를 한 것은 40분 동안 단회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단별로 연불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청년들 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연불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보자 이것을 정하고 일주일 동안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보고 이제 법회에 와서는 단회 때 그걸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에서 교무님과 실습했던 것들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전체가 모여가지고 20분간은 대중법의문답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단별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어렵고 문답할 내용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대중법의문답 시간을 가지니까 저희는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 법회를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1시간 반 동안에는 완전 이 법으로 저하고도 같이 짜주고 서로가 짜주는 이 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지금 호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줌으로도 요즘에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줌에서 전체가 모여도 단별로 따로따로 모여서 단별 회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코로나였어도 한 번도 법회를 안 쉬고 다 줌으로 법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거는 소회의실로 진행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 연불을 하는데 일주일에 뭐 제대로 이렇게 집에 가서 연불이 잘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청년들 자체적으로 무료 줌은 40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는 줌으로 연불을 해보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법회에 와서 단회 때 회화를 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소득이시 서로가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나머지 상시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막 청년들한테는 무한 칭찬을 해줘요. 진짜 너무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은 없다. 혼자서 자기들끼리 연구하려고 줌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어딨냐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스스로들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연구를 할 때에도 법회 와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또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환은
제가 이제 일반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마 계속 지금도 느끼실 거지만 이제 일반 교와 보조를 하면서 이 비대면 프로그램 굉장히 지금 막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부임해서 왔을 때 서울교당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뭐 카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톡방이 있는 것도 그냥 그 교와 협의회 단톡방이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당에 밴드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오고 나서 일주일이 안 돼서 밴드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1주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개설을 해서 밴드를 단순히 공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밴드를 하나의 교화 플랫폼을 삼아가지고 전 교도가 같이 소통하고 하나로 딱 그 기운이 연해질 수 있는 이런 딱 장을 만들어야겠다. 저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밴드가 기능이 워낙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카테고리 이런 태그를 다 나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교당의 하루라는 컨셉을 이런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잡고 이제 교도님들께서 법회 오는 것만이 아니고 일상에 교당에 어떤 행사들이 있고 회의가 있고 의식이 있는지를 다 제가 이제 교당의 하루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서 올리면 교도님들께서 굉장히 교당에는 못 나와도 늘 교당하고 같이 있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올해 비대면 교화하면서 세상에서는 지금 2021년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하나가 대면과 비대면의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든지 이 황금 비율을 찾지 못하면 지금 시대에 적응해서 운영하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세상에서는 대면, 비대면의 황금 비율이겠지만 이게 우리 교법적으로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의 이 황금 비율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저는 이 화두를 가지고 지금 했던 것은 이제 이 오른쪽은 달빛 정진방이라고 저희가 이제 서울교당에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한 것이 이 달빛 정진방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저희는 밴드 라이브를 이제 법회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저녁 일과를 교도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불하고 상실기 점검하고 저녁기도에 노래 부르고 이게 신고하는 것을 한 저녁일과 수행 프로그램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교도님들께서 최소 35명에서 50분까지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저녁 일과를 같이 하니까 그냥 혼자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같이 하니까 더 마음이 연해지고 힘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매일 저녁 거의 40여 분이 늘 지금 이 달빛 정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도 같이 이걸 하고 있으면서 청년들 굉장히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달빛 정진이라고 하면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번 1월부터 지금 저희가 지구교당인데 작년에 교구에서 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교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구에 맥을 대가지고 우리 지구에서도 지구 자체적으로 어떤 동행 프로젝트를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교구에서 그 법인절 때 사격노트 했던 것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당들 새해 맞이해서 교도님들 교당에 못 오시니까 집에서라도 이 신년을 맞이해서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새해맞이 사격노트를 지구 동행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서울 지구에서 신청하는 교당들 같이 제가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금 한 달간 진행을 하면서 기도 카드 매일같이 공유를 하고 이 사격노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우리가 심심성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어른들이 핸드폰 밴드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카카오톡도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럼 전화 순교 하니까 전화 순교로 서로 릴레이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와 전화로 마음을 잇는다 해서 지금 콜콜 성년 프로젝트가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진들이 이제 단장님들이나 회장님들한테 회장단에 연락을 하면 콜콜 성년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 아 자동으로 이걸 나도 누군가한테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서로 사인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서로 안부 전하고 공지할 것 있으면 또 공지도 하고 이렇게 직접 전화하면서 마음을 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그 교당에서도 교도님들 대상으로 온택트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그 밴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정말 시기가 좀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 연초에 밴드를 시작하면서 교도님들이 이제 밴드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부터 라이브 법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라이브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재가교육자부터 해가지고 온택트 교육 훈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밴드 라이브 시청하는 방법, 뭐 밴드 어플 설치부터 해가지고 시청하는 방법, 그리고 줌 어플 설치하는 거, 줌 가입, 줌 입장하는 거, 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음소거 기능, 채팅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처음에 재가교육자를 대상으로 온택트 교육 훈련을 하고 나서 각 교화단별로 일일이 저희는 15개 교화단인데 15번의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도님들께서 각자 다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작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화협의회나 단장중앙훈련이나 뭐 중앙교육회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좋았던 건 교도님들께서 지금 7, 80대 어른도 다 줌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당신들이 이 처음에 온택트 교육 훈련을 할 때 가장 첫 서두에 그 얘기를 해요. 이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우리가 다 핸드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능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의 주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접근을 하니까 교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직접 밴드 들어와서 댓글 다시고 줌 들어와서 하는 거 보시면서 당신들도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도 다 할 수 있네요. 이런 자신감과 뿌듯함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막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서 온택트 법회로 이렇게 그 법회 시간 밴드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댓글하면서 교도님들하고 법회가 일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마음을 이렇게 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고 근데 그래요. 지금 이제 1년차 되시고 이제 저도 이제 2년차인데 사실 이 비대면 교화하니까 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막 그냥 그전에는 안 해도 될 것들이 이제는 막 더 신경 써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무님도 그러신 거예요. 지금 부교무님의 역할이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까 부교무님의 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큰 교무님들은 이걸 잘 모르시잖아요. 당신들은 마음이 있어도 실제 실현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무님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음만 내도 충분히 큰 교무님들 이렇게 막 하나라도 실현이 되고 하시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가장 작년에 크게 마음에 뒀던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맥을 잇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중앙총부의 마음을 향하고 또 교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당에서도 그 총부와 교구와의 이런 방향의 맥을 이으면서 어린이부터 일반까지가 서로 한 가족으로 딱 묶어질 수 있도록 그 맥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딱 완전 이 법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그 마음의 주안점을 뒀고 하나는 함께하는 정신이고 연대의 힘이다. 작년에 저는 교구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렸고 또 교우에서도 교우회끼리 같이 연합해서 법회를 보기도 하고 청년들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동기들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함께 하면서 서로가 이 어려운 상황에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살아남는 게 아니고 같이 애써서 같이 살아남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저는 좀 작년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변화의 힘은 속도에 있다고 했는데 이 속도는 뭐 무조건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은 늘 한 템포 늦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한 번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번 할 때 이미 그 가운데 힘은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변화의 힘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번 지금 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